디벨로퍼, 우리가 개발 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 단계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동시 패션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동시 패션. 자, 은행에 서류를 들이댔고, 그죠? PF 해달라고 서류 들이대면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냐? 아니다. 우리는 계속 시공사도 만나야 되고, 설계사도 만나야 되고, 뭐 다른 인허가도 밟아야 되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 과정이 벌써 6개월이 지났고 1년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로는 지금 짤막하게 10분에 끝내지만은 그 10분의 과정이 지금 6개월 과정인데 6개월 동안 일을 하는 거고 1년 동안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보고 이게 전부 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거 핵심만 제가 건드리고 있는 거니까 잘 이해하시고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시공사하고도 미팅을 해야 돼요. 근데 시공사를 미팅할 때 우리는 지금 뭘 했냐? 사업 수지 분석을 어디다 줬어요? 은행에 대출했지 않습니까? 그걸 같이 보여달라고 그래요. 시공사들도. 왜냐면은 시공사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자기들이 과연 사업성이 있는 현장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자기들이 공사를 해놓고 공사비를 못 받으면 어떡해? 그러니까는 사업성이 있는 공사인지 아닌지를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를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뭐 달라고 그러면 거의 다 주죠, 우리는. 그죠? 주는 게 또 맞고, 늘 검토해봐라 이거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밀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지 분석이라는 거예요. 수지 분석.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은행에 뭐 했다? 은행의 수지 분석, 그죠? 사업 수지 분석을 이미 제출했잖아요. 제출했는데, 그 수지 분석의 내용이 이제 바뀐다라는 거예요. 왜 바뀐다? 설계. 이제 시공사하고 얘기할 때는 이제 확정된 설계가 들어가야 돼요. 확정된 설계. 이 확정된 설계라고 하는 것은, 확정된 설계는 이 설계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 공사비를 정확하게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공사비가 정확하지 않으면 뭐다? 우리가 평당 가격이 얼마다라고 이제 검토해서 경험치로 해서 우리가 뽑아내는 거고, 이제 확정된 설계는 이제 거기에 어떤 마감재가 들어가는지, 철근이 얼마큼 들어가는 건지, 이게 다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한 정확한 공사비가 나와요. 어떻게, 공사 자재가 다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공사비 산정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공사비 산정이 정확하게 나온 걸 가지고 이제 시공사하고 공사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게 수지 분석이, 지금 이 금액, 이 확정된 설계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수지 분석이라고 하면 이 수지 분석이 정확한 거예요? 안 정확한 거예요? 안 정확한 거죠. 근데 이제 확정된 설계를 가지고 공사 단가를 뽑았어. 그 공사된 단가를 가지고 수지 분석에 집어넣으면은 또 바뀌겠죠. 수지 분석이. 그죠? 비용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은행에 제출했던 그 수지 분석하고 이거하고 시차가 있다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시차가 없다면은 같은 그런 수지 분석이 되겠습니다만은 다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시공사하고 협의를 하면서 또 뭘 한다? 무슨 일을 해요? 지금 금융기관에서 만약에 외부 사업체에서 우리한테 그 사업 검증을 요구했다면은 그것도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 우리가 PF에 서류를 제출했으니까 은행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뭘 한다? 텀 앤 컨디션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작성하는 거죠. 자기들이 대출을 얼마큼 일으켜 줄 거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 공사비가 나갈 거고, 회수는 어떻게 할 거고, 이런 얘기들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3자 협의를 합니다. 시공사하고 개발회사, 그 다음에 은행에 해서 이렇게 3자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고, 시공사는 왜 가는 거예요? 시공사는 왜 간다? 책임준공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은행에서 요구하니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탁사 선정, 우리가 신탁사도 이제 계속 만나고 다녀야 됩니다. 신탁사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신탁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건이 좋은, 그죠? 우리하고 일을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신탁사를 만나야 됩니다. 신탁회사도 실적도 있고, 그 신탁회사의 실적이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관리 능력이 중요하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크게, 대부분 신탁회사에 가면 비슷비슷합니다. 이 정도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수수료가 좀 저렴한 데가 그나마 그래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드립니다. 실적이 중요하다, 그 신탁사의 그 관리 능력이 중요하다 이러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다 거기가 아닐까. 그 다음에 이 오피스텔 정도, 지금 3기 신도시의 오피스텔 사업하는 규모에서는 크게
뭐 신탁사의 그 능력이 그죠? 그 능력이 크게 발휘한다기보다는 다 거기서 거기다. 뭐 이 정도 규모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금융기관, 그죠? 금융기관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는 이제 가능하면 자기들이 공사비를 안 떼기 위해서 PF가 많이 나와서 공사비가 확보됐으면 좋겠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공사비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금융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조달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좀 부담스러운 거고, 은행 입장에서는 야 이거 정말 돈이 회수가 될까?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뭐 미분양 담보 대출을 조건으로 걸기도 합니다. 미분양 담보 대출은 뭐냐면은 만약에 분양이 안 됐을 때, 분양이 준공이 가까워졌는데 분양이 안 됐다. 그 분양이 안 된 것을 다시 다른 금융기관에서 그 담보 대출을 일으키고 자기들은 그 대출을 받고 자기들은 빠져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여기서 이 현장에서 빠져나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뭐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분양 담보 대출은 뭐냐면은 시행사를 못 믿겠다. 결국 시행사를 못 믿는 거죠. 시행사는 뭐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아무것도 없다. 껍데기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시공사가 보증하겠다. 시공사 보증? 저걸 어떻게 믿지? 그것도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그러니까는 준공 나기 전에 미분양이 된 거는 대출을 일으켜서 그 대출을 일으킨 걸 자기들은 채권을 회수하겠다. PF 일으킨 걸 다 받아서 자기들은 빠져나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금융기관이 미분양 담보 대출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건데, 주로 이거는 증권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은행에서 만약에 대출을 일으켰다, PF를 일으켰다, 그러면 증권회사에서 미분양 담보 대출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다 협의를 한다 이거죠. 이미 사전에 다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업무 진행이 되는 거고, 서로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